나이 들어 혼자 지내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 옆에 말벗이 있었으면 좋겠다. 누군가와 함께 식사를 하고 하루하루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면 훨씬 덜 외롭지 않을까?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이야기 중 하나인 나이 들어 재혼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기존에 많이 다루어졌던 흔한 사례들 대신 조금 더 현실적이고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일어날 법한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릴게요. 잠깐,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막상 재혼을 고민할 때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게 자녀 문제인데, 오늘은 흔한 이웃자녀와 부모 간 갈등이 아니라 심리적 거리감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경기도에 사는 58세 여성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성인이 된 딸과 함께 살면서 소소한 일상을 즐기고 있었는데, 오랜 친구와 자연스럽게 가까워지면서 결혼까지 생각하게 됐대요. 문제는 성인은 되었지만 아직 독립하지 않은 딸과 새아버지가 서로 무척 조심스러웠다는 겁니다. 새아버지는 딸에게 집안일이나 간단한 부탁조차 제대로 못했고, 딸 역시 새아버지가 자기 행동을 불편해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신경을 곤두세우죠. 그러다 보니 이 집에는 별다른 갈등이 없어 보이지만 매일매일 불편함이 쌓여갔어요. 결국 딸은 독립을 선택했는데, 그때 어머니는 딸이 떠난 집이 더 쓸쓸하다고 느꼈고, 새로 시작한 부부 생활도 어딘가 어색하고 불편했다고 하네요. 자녀 문제는 단순히 성격 차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서로의 행동 하나하나가 심리적 불편함과 외로움을 키우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특히 성인 자녀가 거주하거나 자주 왕래하는 경우, 이런 조용한 갈등은 아주 오래 지속될 수 있어요. 가족 문제를 넘어서서 이번에는 친척과 주변인의 시선 때문에 겪게 되는 정신적 압박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중년 남성 김 씨는 이혼 후 아들과 둘이 살면서 10년을 보냈어요. 아들이 대학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시작하자 드디어 자신의 인생을 다시 시작할 결심을 했죠. 그런데 결혼식 당일 형제들은 나이 들어서 왜 또 혼인신고하냐며 창피했고, 친척들은 가족 체면 좀 생각하라고 말하며 냉담한 반응을 보였어요. 재혼 이후에도 명절이나 집안 경조사에서 가족들이 그래봤자 진짜 가족이 아니다라는 시선을 보내는 것을 그는 감당해야 했죠. 아들은 엄마와 계속 연락해도 될지 혼란스러워했고, 새 배우자 역시 가족 행사에 갈 때 항상 어디서 명절을 보내야 할지 고민하며 눈치를 보느라 힘들어했습니다. 재혼은 부부 사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친척과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일상에 영향을 미치고, 이런 대외적 스트레스가 가정 내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합니다. 노후 생활과 건강관리 부분에서도 재혼은 생각보다 까다로운 문제를 안겨줍니다. 서울에 사는 67세 이씨 부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젊었을 때는 서로 독신이었지만 재혼 후 남편이 갑작스러운 중병에 걸렸어요. 그러나 이 씨의 친자녀들은 남의 집 일이라며 적극적으로 간병에 참여하지 않았고, 이 씨는 간병과 집안일 의료비 부담까지 홀로 감당했습니다. 게다가 병원에서는 가족 보호자 서명을 할 수 없고, 상속이나 연금, 보험 문제 등에서도 법적으로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인정받지 못하는 어려움이 여러 차례 발생했죠. 노년 재혼은 외로움을 덜어줄 수 있으나 건강과 경제적 부담을 혼자 짊어져야 할 위험도 크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재혼했더라도 전 배우자와의 관계는 완전히 끝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산에 사는 60대 양 씨는 새 배우자와 이사하고 새롭게 살기 시작했지만 전 배우자와 공동명의인 아파트 문제 때문에 여전히 복잡한 마음을 안고 있었어요. 자녀 교육비나 부동산 관련해서도 전 배우자와 자주 연락해야 했더니 새 배우자는 점점 그 전 배우자 연락 자체를 불편해했습니다. 결국 왜 전 배우자와 계속 연락하냐는 문제가 터져 또다시 갈등을 겪어야 했죠. 이런 재산 문제와 각종 명절, 자녀 가족 행사까지 더해지면 재혼한 부부라고 해도 과거 인연과 완전히 분리되기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해외 사례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미국 캘리포니아에 사는 62세 B 씨는 재혼 후 배우자의 자녀가 성인이 되자
따로 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자유롭게 여행도 다니고 둘만의 시간을 보냈죠. 그런데 가족 모임이나 생일 때마다 서로 쓸쓸함을 느꼈다고 해요. 가족들이 각자 자기 아이와 같은 가정일에 집중했고 친척들은 두 분 모두 진짜 가족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곤 했죠. 미국에서도 이런 재혼 가정이 증가하지만 가족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고 통계에 따르면 재혼한 부부 48%가 5년 이내의 관계에 불만족을 느낀다고 합니다. 심리 상담소에서 만난 55세 왕 씨는 혼자 사는 게 너무 외로워 재혼했지만 오히려 재혼 후 더 외로움을 느꼈다고 고백했습니다. 함께하는 행복을 기대했지만 현실은 무의미한 대화와 반복되는 일상, 때로는 어색한 침묵까지 새 배우자와 깊은 연결감을 느끼기 힘들다고 했죠. 오히려 재혼 전 친구들과 넓게 어울릴 때가 더 즐거웠다는 이야기는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혼자여서 외롭고 같이 살아도 외로운 것의 차이를 꼭 생각해 봐야 하고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결혼하는 게 더 큰 공허함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돈 문제도 빼놓을 수 없죠. 젊을 때 초혼할 땐 가진 게 별로 없어서 경제적 문제는 단순했지만 나이 들어서 재혼하면 각자 쌓아놓은 재산이 많아져 상황이 훨씬 복잡해집니다. 거기에 전 배우자와의 관계까지 얽히면서 양육비 위자료 부담도 커지죠. 실제로 한 남성은 전처 사위 자녀에게 꾸준히 양육비를 보냈는데 새 아내가 계속 왜 우리 집 돈이 다른 집으로 나가야 하냐며 불만을 키웠습니다. 갈등은 커졌고 결국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 이별을 맞았습니다. 재혼 가정에서는 재산 분할이나 생활비 문제도 쉽게 다툼거리로 등장합니다. 남편이 월급이 많아도 생활비를 적게 주면 아내는 나를 믿지 않는 걸까 하는 불신이 커지고 변호사들 말에 의하면 재혼 가정의 이혼 소송이 초혼보다 훨씬 치열한데 그 이유가 각자가 쌓아둔 재산이 많아 무엇이 공동재산이고 개인 재산인가를 두고 싸움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돈 문제는 결국 신뢰 문제와 직결되어 재혼 생활에 큰 위협이 되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어려움 속에서 대안은 무엇일까요? 최근에는 법적 재혼 절차를 밟지 않고도 함께 살며 서로를 존중하는 동거 가족 혹은 동반 3 형태가 늘고 있습니다. 중장년층 부부가 등산을 가고 공연도 즐기지만 결혼은 하지 않고 각자 집에서 생활하며 필요할 때 도와주죠. 이 방식은 관계 부담을 줄이고 법적 경제적 문제에서 자유로우며 정신적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어요. 미국과 유럽에서도 60세 이상 동거 커플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삶의 주도권을 쥐고 적절히 거리를 두며 관계를 맺는 게 진정한 자유와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기존에 많이 다루던 갈등 외에도 실제 상담 사례, 해외 경험, 가족, 외적 스트레스, 노후 건강, 심리적 공허감까지 넓은 시선에서 재혼의 어려움과 현실적인 문제를 함께 나눴습니다. 나이 들어 재혼을 망설이시는 분이라면 가족 간 문제뿐 아니라 심리적 부담, 경제적 문제, 주변 시선까지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행복은 꼭 결혼제도 안에만 있지 않습니다. 친구처럼 동반자로 새로운 삶의 길을 찾아가셔도 괜찮아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 중요한 선택에 도움되길 바라며 댓글과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